AI5 칩에 대해서 이제 테이프 아웃, 결국 설계를 마치고 시제품 생산을 삼성전자 쪽에서 한다. 그래서 TSMC와 테슬라 자율주행 칩에 대해서 같이 나눠가는 구조로 가게 되는 거고, 이걸 필두로 해서 앞으로 파운드리 수주가 올해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 파운드리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HBM4 쪽으로 수율을 또 제일 잘 잡아냈다는 이야기도 있는 만큼 또 이런 매력도가 있는데, 지금 HBM4 관련돼서 약간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일리경제TV 구독자 여러분들, 이지은의 이지스타 이지은 대표입니다. 네, 여러분들 요즘 시장 좋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도 많이 드는 시장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말해드리고 전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동 전쟁 리스크가 협상 국면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현재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말 시장이 참 강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 S&P 500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했고, 결국엔 이런 흐름들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민감도가 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고, 또 그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이 변수가 항상 존재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미뤄봤을 때는 이 소식들이 어디로 갈지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만 이제 국제 유가라든지 그리고 달러화 환율을 보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해서는 위축돼서 지금 투자는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발언 이후 종전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종목 비중을 늘려도 되는 구간인지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늘리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 시장이 이대로 원웨이로 계속해서 시원하게 스트레이트로 뻗어나갈 것이다 라는 부분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상향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계속 보다가 놓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좋은 종목, 지금 시기를 탄 종목이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적 기반의 종목을 사야 된다라는 거. 지금 미국 증시부터 해서 다시 실적 시즌이 도래를 했습니다. 그만큼 실적을 기반하고 여기에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 테마성으로 들어갔던 종목이 탄력도가 나오면서 시세를 좀 준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종목군에서는 차익 실현을 하시고 포트폴리오를 이동하는 게 좋다. 실적과 성장에 대한 모멘텀 두 가지의 토끼를 갖고 있는 쪽의 종목으로는 저는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 흐름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정말 요즘에 스마트 머니인 것 같습니다. 빠질 때 사고 오를 때 팔고 이런 흐름들을 정말 자주 보여주고 계시고요. 특히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가장 눈여겨보는 수급이 결국에는 외국인의 수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꽤 3월 달에는 매도세가 압력이 정말 강했거든요. 조 단위로 계속적으로 좀 우리나라 시장을 파는 느낌이 강했다라고 한다면 4월 들어서는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4월 달에는 우리나라를 사들이는 날들이 많았고, 최근 오늘, 어제, 그제 3거래일 동안의 흐름을 보면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좀 담아냈어요. 오늘 오전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매도를 하고 있다가 오후장 들어서부터 갑자기 소폭의 순매수로 전환을 하더니 오후장에는 크게 한 8천억 정도의 매수, 4천억 정도의 매수를 진행을 해줬는데, 이거는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들로 지속해서 수급 환경 여건이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4월 들어서만 4월 3일부터 외국인이 매수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3월 달은 정말 이렇게까지 팔아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4월부터는 수급도 외국인들 받쳐주고 있다. 그리고 선물 매수세도 지금 3거래일 연속 잘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매출이 133조 원이었고 영업이익이 57.2조라는 정말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 일단 뭐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D램 가격, 낸드 가격, HBM 모든 다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부분이 결국 이런 좋은 실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D램, 낸드 플래시, 특히 D램 평균 그 판매 가격 ASP 같은 경우에는 60% 올랐다, 100% 올랐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가격에 대한 폭등세가 실적을 뒷받침해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글로벌 빅테크들이 지금 AI 캐펙스 투자를 굉장히 크게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AI 관련된 투자 총액이 1,000조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런 많은 금액이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실적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고부가 가치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만큼 마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지금 영업이익률도 잘 나올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적자폭을 축소했다라는 것도 일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갤럭시 S26 시리즈의 흥행이라든지 그리고 달러 환율의 상승은 결국엔 이런 수출주들에게는 상당히 우호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결국에는 좋은 실적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 40조 기대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가능한 수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너무 기대가 높으면 실망감도 높을 수 있겠지만 이번 마이크론, 삼성전자 결국에는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성적표를 보여줬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수요는 더 강하고 가격에 대한 형성도 더 높게 됐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달러원 환율의 상승 이런 효과까지 더해진다고 한다면 SK 하이닉스의 실적도 좋게 나올 가능성 더 크다라고 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 현재 투자 관점에서 더 매력적인 쪽은 어디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이 정도 급인데 저는 사실 두 종목 모두 매력이 있고 좀 매력이 다르다고 봅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테슬라 자율주행 칩 관련된 또 파운드리 이슈가 있었어요. AI5 칩에 대해서 이제 테이프 아웃, 결국 설계를 마치고 시제품 생산을 삼성전자 쪽에서 한다. 그래서 TSMC와 지금 테슬라 자율주행 칩에 대해서 같이 나눠가는 구조로 가게 되는 거고 이걸 필두로 해서 앞으로 파운드리 수주가 올해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 파운드리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HBM4 쪽으로 수율을 또 제일 잘 잡아냈다는 이야기도 있는 만큼 또 이런 매력도가 있는데 지금 HBM4 관련돼서 약간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럼 HBM3 이 12단에 대한 적용이 더 수주가 커지는 부분인데 여기에 강자는 또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리고 낸드 관련된 HBF라는 키워드 나왔는데 샌디스크랑 표준화를 진행하는 것도 SK 하이닉스죠. ADR 관련된 일정도 있고요. 그래서 샌디스크가 이걸 한다고 한다면 지금 HBF 공급망 구축 이슈가 나왔는데 당연히 삼성전자도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그냥 좀 나눠서 보신다고 한다면 나는 파운드리 사업부가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이제 좀 기지개 키는 거 그리고 HBM4 쪽에서 3라인 쪽에서는 아쉬웠지만 4 쪽에서 한번 좀 좋은 성과 보는 거를 기업을 택하고 싶어 그러면 삼성전자 같고요. ADR 미국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HBM3 2단에 대해서 지금 물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적인 수혜를 누려보고 싶고 샌디스크와의 협업 이런 것들 볼래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이닉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이닉스가 23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굉장히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좀 늦게 움직였던 삼성전자가 이번에 파운드리 수주 이슈를 가지고 그러니까 수주 기대감을 가지고 좀 가치 탄력이 나오는데 지금 당장 내가 무조건 한 종목만 사야 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최고점을 돌파를 못 해줬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했죠. 그래서 오히려 키 맞추기식으로는 갈 수 있다. 근데 두 종목 다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앞서서 언급드린 그런 장단점 한번 고민해 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투자를 망설이는 분들에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지금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손이 나가는 게 쉽지는 않으실 거고 많은 분들이 차라리 소부장을 선택하는 게 낫다라는 의견도 나올 정도의 주가 탄력도기는 했지만 이게 이번 1분기만 우리가 지금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은행에서도 이런 칩 관련된 이야기들,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들, 지금 이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이 적어도 2027년 초반까지는 지속된다, 상반기까지는 지속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장기 계약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장기 계약뿐만 아니라 가격 상승 이런 것들 미뤄봤을 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기회는 있다. 다만 기대 수익률이 좀 낮아질 수 있다. 나는 좀 탄력적인 걸 더 좋아한다,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은 소부장 쪽에서 기회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다. 그래서 이거는 성향 차이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투자 관점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외에 추가로 주목해볼 만한 종목은 어디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소부장단에서는 워낙 매력적인 기업이 많아요. 뭐 테스트 소켓이라든지 리노핀 관련돼서는 리노공업도 좋게 보고 있고 이번에 1분기 실적도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글로벌 고객사, 우리가 이름 되면 다 알만한 것을 고객사로 품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리노공업은 테스트 소켓 쪽으로 좀 보고 있고 테크윙이라는 검사 장비 기업도 저는 유망하게 봅니다. 일단 한동안 주가 부침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마이크로 말레이시아 법인인가 그쪽에서 수주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뭐 디램이라든지 이런 범용 쪽에 검사 장비 쪽에 모멘텀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 회사가 큐브 프로브라고 HBM 관련된 또 검사 장비를 냈는데 삼성전자 그리고 지난번에 SK 하이닉스 쪽으로 컬 테스트까지 통과를 했기 때문에 고객사가 더 넓어지고 확장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의 모멘텀 생각하면 테크윙이 다른 기업들 갈 때 좀 상대적으로 많이 온둠진 것도 있어서 저는 좀 유망하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종목들은 반도체 쪽에서는 뭐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AI 투자 확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금리나 경기 변수로 인해 이 흐름이 꺾일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가능성 자체를 무조건 배제해야 된다, 없을 것이다, 무조건 낙관론만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금리 경로라던가 이런 쪽도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행보를 보면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경기가 위축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를 축소하는가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인데 그 흐름은 나오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미 아마존 CEO의 주주 서한도 본다 하더라도 지금은 투자를 늘려야 될 구간이다. 오히려 2027년, 8년에 수익이 크게 올 것이다. 근데 그러기 위해선 지금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만큼 이런 부분들을 미루어 봤을 때는 저는 긍정적인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제 너무 우려는 좀 기울일 수 있다. 뭐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우주 원자력 분야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자력 에너지 쪽으로 요즘에 이제 자금을 좀 많이 쏟으려고 그러고 굉장히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기술에 대한 이런 패권 전쟁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키워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에너지의 이런 뭐 안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가져가기 위한 움직임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 탐사, 뭐 화성 이주 계획, 우리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가장 큰 걸림돌이 에너지에 대한 지속성 또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당연히 한계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태양의 빛이 없는 그런 영구 음영 지역에서도 24시간 안전하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책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사 쪽에서 나왔던 만큼 이런 부분들도 좀 의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주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우주 원자력 전기를 만든다라는 의미를 떠나서 우주선의 엔진, 추진력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분명히 화성까지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이런 일환으로서의 채택을 했던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우주 안보 그리고 주도권의 경쟁일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우주 쪽의 패권 전쟁으로 굉장히 좀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내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좀 수혜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SMR을 엔진 축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SMR 기업을 우주 개척 엔진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에서 SMR 관련돼서 미국 쪽이랑 연결될 수 있는 건 뭐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이런 기업들 추후에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이야기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뉴스케일 이런 기업들 그리고 결국에는 협업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추후에는 오늘 시장에서는 우주 원자력 관련돼서 그렇게 막 부각력이 크진 않았던 것 같긴 하지만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뭐 넓게 봐서는 방산 기업들도 지금 우주항공 쪽으로 약간 스탠스를 좀 확장시키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 하나 시스템이라던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한국항공우주 이런 기업들도 유망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먼 미래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탄력이 좋더라고요. 11만 원 가격 라인을 좀 시원하게 가고 있는데 이제 전 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까지 나와주고 있는데 올해 원전 수주가 좀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원전을 빨리빨리 지어라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명을 했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수주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가스터빈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경쟁자들 있잖아요. 경쟁자들이 그러면 얼만큼 룸이 있냐라고 봤을 때 지멘스, 미쓰비시, GE 버노바 다 지금 슬롯이 꽉 찼어요. 그러면 이 가스터빈 관련돼서 누구한테 수주를 주냐? 바로 두산에너빌리티를 선택할 가능성이 지금 이미 빅테크에서 수주를 받고 있는데 더 높게 올라가는 거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형 원전에 대한 수주, 여기에 가스터빈 그리고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SMR까지 기대를 한다면 이 세 개의 축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를 탄탄하게 받쳐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매출액도 전년 대비 한 4%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고 영업이익도 40% 증가를 올해 할 것 같다라는 증권가의 이런 전망치가 많은데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두산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시가총액이 너무 크고 무게감이 높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가 많이 돌았는데 숫자로 증명해내는 구간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걸 올해로 보고 있고 올해 그게 가시화된다면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질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